전화가 끊긴 게 아니었는데요. 누군가가 김다정의 목소리를 중간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김다정은 늘 가족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답게 말투도 부드럽고 누가 부탁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번 더 들어주는 쪽이었는데요. 그 착함이 오늘은 너무 위험한 열쇠가 됐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 한 줄로 김다정은 스스로 문 밖으로 나설 뻔했으니까요. 김다정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목소리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정중했는데요. 정중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김다정 씨, 통화는 여기서 종료하시죠. 절차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김다정이 스스로 끄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김다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괜찮다는 말을 남기고 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가장 빨리 알아챈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감정을 크게 내비치지 않지만 오늘은 숨부터 달랐습니다. 깊게 들어가야 할 숨이 얕게 끊어지고 말이 짧아졌어요. 이지혁은 곧장 이수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빈아, 엄마 어디 간다고 했지? 이수빈도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검진센터에서 전화 왔다고 했는데 말투가 이상했어. 누가 옆에서 듣는 사람 같았어. 그때 이지혁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불안할수록 말이 더 줄어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딱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형, 영라 또 갇혔어. 금고 서류에서 지은호 이름이랑 오늘 날짜 봤대. 이지혁 머릿속에서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고성이는 늘 동시에 여러 군데를 칩니다. 한 사람을 흔들 때 그 사람만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동시에 불태워서 어디부터 꺼야 할지를 모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지은호 이름이 서류에 올라갔다는 건 고성이가 이제 진짜 칼을 뽑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바로 박진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때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 병실 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섰는데요. 문고리 근처에 아주 얇은 투명 테이프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봤다가 다시 붙인 듯한 자국이었어요. 병실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박진석은 손을 딱 한 번 쥐었다 폈습니다. 분노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안에서만 단단히 잡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놀란 얼굴로 박진석을 봤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오셨어요? 박진석은 대답보다 먼저 문을 닫고 잠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부사장 옆으로 가까이 가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재야, 지금부터는 내 병실에서도 말 조심해야 한다. 박성재 부사장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자기 병이 누군가의 손에 명분으로 잡혔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준 사람이 하필이면 고성이라는 사실이 박성재 부사장 숨을 조이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엔 병원 동의서처럼 보였지만 도장이 없고 문장들이 이상하게 친절했습니다. 확인만 형식상 절차상 같은 단어가 유난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 작게 적힌 이름 하나가 박성재 부사장 눈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 박진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재야, 지은호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박성재 부사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이미 너무 오래 혼자 견디고 있었고 그 견딤이 한계에 닿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은호를 좋아했던 적 있어요. 오래전에요. 그걸 고성이가 알았고요. 박진석은 아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걸 듣는 순간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도 이제 고성이를 가족이 아니라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박성재 부사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성이는 제 치료를 이유로 사람들을 움직여요. 검사 재확인이라 하고 의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하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데 안에 대리권, 위임, 부속합의 같은 게 끼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거절하면 더 큰일이 날까 봐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를 흔들어서 너를 살리는 척하면서 결국은 뭐든 빼앗겠다는 거지. 박성재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 어머님 식당까지 건드렸어요. 지은호가 무너지면 서명은 더 쉬워지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고성이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사람 사정을 급박하게 만들어서
그 급박함 속에서 종이를 받아내고 그 종이로 사람을 묶는 것. 고성희는 그걸 아주 능숙하게 해왔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부사장 손을 잡았습니다. 성재야, 내 병은 내 죄가 아니다. 내 병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 문제다. 박성재 부사장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지은호만은 제발. 박진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킨다. 오늘부터 고성희가 너를 명분으로 못 쓰게 만든다. 그 순간 박진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혁 전화였습니다. 박진석은 병실 밖으로 나와 받았습니다. 이지혁 목소리는 차분한 척했지만 차분함 아래 날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다정 선생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찍힌 서류에 지은호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나도 들었다. 지금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김다정부터 찾고 지은호 쪽도 묶어. 그리고 박진석은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지혁 씨, 고성희가 지은호를 노리는 건 단순히 약점이라서가 아닙니다. 지은호가 무너지면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무너집니다. 정순이도, 김다정도, 그리고 당신도요. 이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까지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김다정이 다시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그 연결고리를 계산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때 카페 문을 닫고도 한참을 돌아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메시지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팀장님만 오시면 됩니다. 정순이도 생각하셔야죠. 그 말이 쌓일수록 지은호 숨은 얕아졌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고요. 그런데 요즘 지은호는 웃다가도 입술이 굳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를 움직이는 손잡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예의 바른 미소, 너무 정확한 말투. 그 공손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지은호 팀장님 맞으시죠? 고성희 쪽에서. 지은호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면 거절이 무례가 되고, 무례가 죄가 되고, 죄가 되면 종이로 벌을 받게 된다는 거려. 지은호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오랫동안 마음을 줬던 대학 선배입니다. 한 번 거절당했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지혁 앞에서 지은호는 가장 보여주기 싫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약하고 흔들리는 얼굴. 이지혁은 남자를 보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보냈죠. 남자는 미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전달만. 이지혁이 끊었습니다. 전달은 당신이 하고 책임은 지은호가 지는 구조. 그게 고성희 방식이죠. 남자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쪽으로 몸을 반쯤 돌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가지 말고 어머님 식당으로 가요. 지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이지혁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너를 직접 치지 않아. 내가 가장 아파하는 데부터 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아니라 식당 직원이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지금 이상한 손님들이 소란 피우고 있어요. 보건소에 신고한다면서요. 지은호 숨이 멎었습니다. 이지혁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 앞은 이미 소란이 나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최대한 침착한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음식 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분위기, 그 공기, 그 눈빛들. 그게 고성희가 노리는 진짜 공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분위기만 만들면 됩니다. 지은호가 뛰어들어가 정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순이는 딸을 보자 눈물이 맺혔지만 여기서 울면 약점이 됩니다. 정순이는 목소리를 낮춰 딸에게만 말했습니다. 내가 오면 더 커질까봐. 지은호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안 버틸래. 같이 버틸래.
그 한 문장으로 정순이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정순이는 평생 혼자 버틴 사람이지만 딸이 가치를 말해준 순간부터 버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혼자 참기에서 함께 지키기로 바뀌거든요. 하지만 고성이는 함께를 제일 싫어합니다. 함께 붙으면 흔들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다음 수를 바로 던졌습니다. 다음 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다정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으로 오셔야 합니다. 김다정은 처음엔 그래요? 하며 나갈 뻔했습니다. 김다정은 늘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이지혁이 김다정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같이 가. 김다정이 괜찮다고 하자 이지혁이 더 단단히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야. 검진센터는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친절한 안내, 깨끗한 대기실, VIP 상담실이라는 문패. 그런데 접수 직원이 김다정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린 사람처럼요. 이지혁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검진이 아니라 유인입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김다정은 이미 서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동의서라고 생각하고 펜을 들 뻔한 얼굴이었어요. 그 앞에 남자는 너무 정중했습니다. 여기만 사인해 주시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겉장은 동의서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끼워진 페이지가 달랐습니다. 대리권, 위임, 부속합의 같은 단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다정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나 그냥 검사인 줄. 이지혁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사인 안 했잖아. 괜찮아. 박진석이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김다정 씨, 확인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전부 함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는 끝까지 웃으려 했지만 박진석이 보여준 연락처 하나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렸습니다. 법무팀 이름이 떠있는 번호였습니다. 박진석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식이면 이렇게 몰래 끼워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다정은 갑자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이 올라온 겁니다. 김다정은 자기 착함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이지혁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바보 아니야. 엄마가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엄마를 이용한 거야. 그 말이 김다정을 조금 진정시키는 듯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이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큰일이야. 아빠 이상철한테 누가 전화했어. 감나무 보육원 얘기 꺼내면서 확인하자고. 이지혁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고성이가 판을 현재에서 과거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로 들어가면 사람은 증거보다 감정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린 감정은 소문에 가장 약합니다. 이지혁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 누가 절차나 서류 같은 말을 하면 억울해도 일단 따지러 움직이려 듭니다. 고성이는 그 성향을 노렸습니다. 이상철이 분노하며 밖으로 나가는 순간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이 또 고성이 먹이가 됩니다. 이지혁이 도착했을 때 이상철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감나무 보육원이라니. 이지혁은 아버지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따지러 나가면 안 돼요. 고성이는 아버지가 직접 움직이길 기다려요. 이상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이지혁은 숨을 깊게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누가 전화했는지 번호, 말한 내용, 시간, 전부 적어두세요. 지금은 분노가 아니라 기록이 이깁니다. 조옥래가 방에서 나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착한 줄 알고 밟는다. 김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 남기면 밟은 놈이 결국 미끄러진다. 두 노인의 말은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과거를 꺼내는 목적은 단순히 흔들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과거를 꺼낼 때 늘 누군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꺼냅니다. 고립된 사람은 결국 혼자 책임지려고 하고 그 책임감은 곧 서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고립의 대상은 지은호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또 왔습니다. 고성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잘 버텼네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뭔데요?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종이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니? 나는 사람 때문에 움직여. 내 주변 사람들 다 너 때문에 흔들린다고 믿게 만드는 게 제일 쉬워. 지은호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고성이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정순이가 내 엄마라는 거 종이로 바꾸면 어떡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정순이는 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정순이는 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야, 무슨 소리 들었어?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정순이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무서워도 돼. 근데 들어. 엄마는 종이가 아니라 내가 엄마라고 불러온 시간이야. 그건 누구도 못 바꿔. 지은호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안 가. 같이 가.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 다음 날, 고성이는 일부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판을 벌였습니다. 고성이가 원하는 건 서명만이 아니라 소문이 붙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소문이 붙으면 지은호는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되면 죄책감이 커지고, 죄책감이 커지면 서명은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진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은호와 정순이를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함께였고, 이수빈은 멀찍이서 기록할 준비를 했고, 박성재 부사장도 가능한 선에서 나타나 자신의 병을 명분으로 쓰지 말라고 못 박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네요. 정순이도 같이 오셨네? 고성이는 정순이 이름을 일부러 크게 불렀습니다. 주변 시선이 잠깐 모였습니다. 그 시선이 고성이가 원하는 첫불씨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제 엄마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크게 부르지 마세요. 고성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요?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이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묶는 건 그만하시죠. 고성이 눈이 이지혁을 향했습니다. 아직도 정의로운 척하네요. 이지혁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정의로운 척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려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이 고성이 앞에 섰습니다. 그 봉투, 여기서 열어. 고성이가 웃으려 했습니다. 당신, 원래 이런 거 안 보잖아.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본다. 고성이가 봉투를 열자 서류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겉장은 확인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가운데 끼워진 문서를 바로 집어 들었습니다. 후견 지정, 대리권 위임, 부속 합의. 단어들이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이 못 박았습니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그때 박성재 부사장이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고성이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제 병을 이용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에게도 제 병으로 죄책감을 지우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고성이가 만들고 싶었던 장면이 고성이에게 불리한 선언 장면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박성재 부사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성재 부사장이 먼저 끊었습니다. 저는 제 치료에 집중할 겁니다. 대신 제 치료를 핑계로 누군가를 조종하는 건 멈추세요. 박진석은 속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결국 명분의 끈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고성이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만 들리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감나무 보육원 자료 내가 먼저 뿌릴까? 박진석 심장이 한번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는 현재에서 지면 과거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증거보다 감정이 먼저 흔들리니까요. 박진석도 똑같이 낮게 말했습니다. 뿌려. 대신 내가 뿌리는 순간 내가 만든 서류도 같이 공개된다. 고성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 더 독해지는 사람이 고성이입니다. 고성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더 잔인하게 가보자. 그날 저녁, 지은호 카페에 이상한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불법, 입양 같은 단어가 섞인 글들이었습니다.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된, 누가 봐도 의도를 가진 글들이었어요. 지은호는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소문은 증거가 없어도 퍼지고, 한번 퍼지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지은호처럼 신뢰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소문은 칼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시작했어요.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뭔데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지강호가 남긴 녹취, 그리고 영라가 남긴 기록. 그걸로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맞받아칠 거야. 지은호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생 지강호가 배신했던 것도 아프고, 영라가 집에서 무너져 나온 것도 아프고, 그 모든 아픔이 자기 주변에서 터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 이지혁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니야. 고성이 때문에야.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끊어야 할 문제야. 지강호 이야기는 더 잔인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에게 기대면서도 누나를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르고 자격지심이 많아서 너도 기회가 필요하지. 같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돈과 말로 지강호 마음을 움직이고 지은호 주변 정보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어느 순간 지강호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말끝이 묘하게 고성이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누나, 그냥 가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식당도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면 더 소문나. 지은호는 그 말들이 동생 걱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준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가 지강호를 붙잡고 낮게 물었습니다. 지강호, 너 누구 만나? 지강호가 발뺌했습니다. 아니야. 지은호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때 이수빈이 지강호 앞에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지강호 통장으로 들어온 돈 흐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여, 지원 같은 이름이었지만 출처가 이상했습니다. 이수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강호 씨, 이거 뭐예요? 지강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우리 엄마 팔았어? 그 한 문장이 지강호를 찢었습니다. 지강호는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누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지은호는 당장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울 시간 없어. 내가 받은 돈, 내가 들은 말, 내가 한 행동, 전부 남겨. 지금부터라도 돌려놓아. 지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려놓을게. 박진석은 지강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로 끝내지 마. 기록으로 남겨. 지강호는 떨면서도 일부러 다시 연락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겁먹은 척하면서도 상대 입을 열게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가 말했습니다. 정순이 식당은 계속 압박 들어갈 거고 지은호는 병원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서명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 문장이 녹음되는 순간 지강호는 배신자에서 증거 제공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에게 녹음을 들려주며 무너졌습니다. 누나, 내가 미친 짓 했어.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져. 엄마 앞에서 내가 먼저 사과해. 한편 영란은 숨막히는 집 안에서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조용한 사람이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은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듭니다. 영란은 오래전부터 엄마 고성이가 자신을 딸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확신이 됐습니다. 고성이는 영란을 딸이 아니라 카드로 들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말을 안 들으면 찢어버리려는 사람처럼요. 영란은 몰래 기록을 남겼습니다. 금고에서 본 서류 제목, 날짜, 단어들, 이름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나중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지화는 감정으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누가 들이받으면 그걸 폭력으로 포장해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지화는 조용히,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고성이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 경비가 느슨해지는 시간, 가장 익숙한 동선을 타고 영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영라가 집 밖으로 나오자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 숨이 곧 울음이 됐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영라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박진석에게 기록을 건넸습니다. 박진석은 기록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문장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김다정, 정순이, 박성재 부사장.
그리고 이 지역, 이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결은 곧 덧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모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끊어야지였습니다. 고성이는 하루만 더 두면 또 다른 서류를 만들어낼 겁니다. 박진석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무대에서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끝내기 위해서요. 이사회 날, 고성이는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박성재 부사장 치료를 명분으로 외부 라인을 움직였고 확인이라는 말로 위임과 대리권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회사 리스크입니다. 박진석은 자료를 차례대로 펼쳤습니다. 김다정 유인 정황, 검진센터 경로, 병원 자물료 흐름, 정순이 식당 영업방해 정황, 지강우 녹취, 영라 기록. 하나하나가 고성이의 손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고성이가 박진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날 내치겠다는 거야?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도, 경영권도, 둘 다 정리하겠다. 그 순간 박성재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박성재 부사장은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 병을 이유로 지은호도, 정순이 어머님도, 김다정 선생님도 누구도 압박받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고성이가 붙잡고 있던 명분이 박성재 부사장 입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얇게 웃었습니다. 좋아. 다들 나를 몰아세우는 거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남긴 흔적을 보여주는 거다. 고성이는 마지막 독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말할게. 박진석, 당신이 숨긴 것도 있잖아. 박진석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꺼내. 근거로. 고성이는 잠깐 막혔지만 금방 다시 웃었습니다. 근거? 보여줄게. 그리고 고성이는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사람도 있을 거야. 그 말이 잔인하게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끌고 갑니다. 그날 밤 지은호에게 발신자 표시 제안 전화가 왔습니다. 고성이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내일은 정순이랑 같이 오세요. 지은호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요?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확인만. 근데 이번 확인이 끝나면 정순이가 엄마인지 아닌지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정순이는 딸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정순이는 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야, 무슨 소리 들었어? 지은호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정순이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무서워도 돼. 근데 들어. 엄마는 종이가 아니라 내가 엄마라고 불러온 시간이야. 그건 누구도 못 바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같이 가요. 나 혼자 안 가.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다음 날, 고성이는 다시 공개된 장소에서 판을 벌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와 정순이 옆에는 이지혁이 있었고, 멀리 이수빈이 기록을 잡고 있었고, 박진석이 서류를 들고 있었고, 박성재 부사장이 자신의 병을 명분으로 쓰지 말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같이였으니까요. 고성이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고성이는 더 잔인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원본으로요. 감나무 보육원 자료였습니다. 원본은 소문을 기사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증거보다 제목을 믿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고성이가 감나무 보육원 원본을 확보했고 그 원본을 들고 이상철 주변 사람을 만났다는 보고였습니다. 박진석 손이 굳었습니다. 이 지역 가족을 노린다는 건 이제 싸움이 종이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싸움은 한번 삐끗하면 증거가 있어도 마음으로 떠나버립니다. 박진석은 즉시 이 지역에게 전화했습니다. 고성이가 감나무 보육원 원본을 들고 당신 아버지 주변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지혁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지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철이 문 쪽으로 가려는 걸 이지혁이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갈게요. 이상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집에 누가?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분노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이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낯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이 오래 알고 지낸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 위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감나무 보육원 원본.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혁아, 이거 내가 먼저 봐야 한다. 그 순간 이지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고 전화보다 먼저 메시지 한 줄이 떴습니다. 지은호에게 알려. 오늘 밤 12시까지 사인 안 하면 원본은 소문이 아니라 기사로 나간다. 이지혁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은호를 지키면 가족이 흔들리고 가족을 지키면 지은호가 칼끝에 섭니다. 고성이는 결국 이 선택을 만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지혁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받아야 할지, 받으면 고성이 판에 말려드는 건지, 지은호에게 말하면 지은호가 혼자 떠안게 될지. 고성이는 바로 그 망설임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이지혁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선택하지. 근데 이번엔 고성이가 원하는 선택은 안 해. 그리고 이지혁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피하는 싸움이 아니라 끝내는 싸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봉투 안의 원본은 고성이를 무너뜨릴 칼이 될 수도 있고 지은호와 정순이를 찢어놓을 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들으면 무너질 말을 지금 해야 할지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수빈이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말해야 돼. 우리가 먼저 말해야 고성이가 못 휘둘러.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잠겼습니다. 지은호를 생각하면 지은호가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라서 더 그랬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가 받았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한 번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무너질 수 있어. 근데 무너지면 안 돼. 우리 같이 버텨야 해. 지은호가 떨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지혁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감나무 보육원 원본이 고성이 손에 들어갔어.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내가 사인 안 하면 그걸 기사로 뿌리겠대. 지은호는 숨이 멎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순이가 옆에서 딸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은호야,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엄마를 종이로 바꾸겠대. 정순이는 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잡는 힘은 단단했습니다. 지은호야, 들어. 기사로 뭐가 나오든 엄마는 너한테 엄마야. 그건 못 바꿔. 지은호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나 사인 안 할래요. 나 무서워도 안 할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이의 게임은 한번 삐끗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어 무너뜨리는 사람인데요. 지은호가 선택을 거부한 겁니다. 지은호가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택한 게 아니라 고성이가 만든 선택지 자체를 부숴버린 겁니다. 그때 박진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혁 씨, 지금 고성이가 움직입니다. 기사 라인도 붙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개할 게 있어요.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뭘 공개하죠?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만든 서류들, 김다정 유인 정황, 병원 라인 자물류 흐름, 지강호 녹취, 정순이 식당 영업방해, 그리고 영라 기록. 우리가 먼저 사실을 던지면 고성이가 기사로 흔들려도 프레임을 못 잡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하세요. 대신 지은호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박진석도 짧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지혁 씨 가족, 제가 붙여놓겠습니다. 그날 밤, 각자 자리에서 각자 싸움을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숨겨온 회계 흐름을 정리했고,
박성재 부사장은 자신의 병을 명분으로 못쓰게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수빈은 지강호 녹취와 돈 흐름을 한 장으로 요약했고, 지강호는 정순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화는 영란을 안전하게 지켰고,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정순이는 딸 지은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호야, 오늘은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 너랑 내가 같은 편이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같이 버텨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인 안 하면 나간다.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짧아서 더 잔인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먼저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고성이의 확인이 어떤 의미였는지, 형식상이 어떤 함정이었는지, 절차가 어떤 협박이었는지, 사실을 사실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속에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직접 말한 문장이었습니다. 제 병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이 고성이의 명분을 다시 한번 찢었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기사인가? 아니면 허탕인가?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정순이가 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호야, 같이 보자.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 제목은 고성이가 의도한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고성이가 던진 프레임이 아니라 박진석이 먼저 던진 사실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은 봉투 안의 원본을 이지혁이 열어보는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원본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찢어놓을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지혁은 봉투를 열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이, 너는 사람을 종이로 묶었지. 근데 난 종이를 사람으로 풀어낼 거야. 봉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딱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첫 줄에 적힌 이름이 모든 걸 다시 뒤집어 놓을 이름이었습니다. 이지혁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을 하면 지은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지혁은 봉투를 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고성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이번엔 끝내겠다고요.